매번 중국 것을 탐내더니 한국이 이제 제2의 우한이 됐다. 중국의 저장성 크기에 불과한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천 명 나왔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한이 코로나의 근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 아니야? 한국이 제2의 우한이 될 기세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으로 퍼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의 상황을 비웃으며 남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중국 우한연구소와 관련한 홍콩 바이러스 학자의 폭탄 발언으로 중국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중국 우한연구소에 관한 폭로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올해 초 중국 화난이공 대학의 샤오보타오 교수가 글로벌 학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를 통해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은 현재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채 삭제된 상황인데요. 이 논문에서 샤오보타오 교수는 코로나19의 진원지는 우한 화난수산시장이 아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나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 둘 중에 하나인데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일 가능성이 더 크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화난시장에서 12km나 떨어져 있지만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28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세계 수많은 학자들은 단순히 거리로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추측하는 것은 엉터리 논문이라고 비난했죠. 자, 그런데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샤오보타오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가까운 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두 번째 근거는 중국의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지난 2017년과 2019년 후베이성과 저장성 두 곳에서 박쥐를 대량으로 포획해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중국인 연구원은 박쥐에게 물렸을 뿐만 아니라 박쥐의 소변이 몸에 묻기도 하는 등 실험 관리가 상당히 허술했고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박쥐의 세포 조직을 떼어내 DNA 배열 등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오염물질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샤오보타오 교수가 추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가설로 끝나는 듯 했는데 최근 홍콩의 옌리멍 박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콩대학교에서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을 전공한 옌리멍 박사는 최근 영국의 I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국 정부의 내부 고발자라며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망명했고 그녀가 입수한 문건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옌리멍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공개 시점을 지연한 적도 전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빨리 국제사회에 보고했다 라고 전했고 WHO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옌리먼 박사의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나타났을 당시 옌 박사는 중국 본토로 파견되어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코로나가 인간 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해 이를 상사에 보고했다고 전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옌리먼 박사는 우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그리고 현지 의사들로부터 직접 얻었다 라고 밝히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증거가 게놈 염기 서열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게놈 염기 서열은 사람의 손가락 지문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오게 됐는지, 왜 중국 실험실만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세상에 공개하겠다. 생물학 지식이 없어도 전 세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확인 가능하다. 세상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을 알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속보로 앞다퉈 보도했고 중국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4월까지만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손해배상 규모는 3경 2032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법률회사 범원 법무그룹이 1만 명을 대리해 7,100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인도 변호사협회는 국제법률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국의
무려 2경 3,700조 원을 배상하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900만 명을 돌파해 올해 4월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즉 미국으로 망명한 옌리먼 박사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게 되어 코로나19의 근원지가 중국 실험실이었음이 밝혀지게 될 경우 중국이 전 세계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3경 2,032조 원이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3회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 GDP의 20배에 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미국과 중국,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세안 관련 회의가 4주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은 회의에서 중국을 거세게 비난하며 반중 전선의 주변국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간 조심스러운 길을 걷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4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외교장관 회의는 9일의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11일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등 4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경제 회복, 지역 정세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보건, 의료 분야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영내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중이 최근 연일 남중국 해를 둘러싼 상호 비방전과 무력 시위에 나서는 상황에서 올해 아세안 회의는 과거 어느 해보다 미중 힘겨루기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줄 세우기가 노골화할 가능성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웃을 괴롭히는 사례로 남중국해와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아세안 회의에서 다룰 것을 예고했다.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양국은 아시아 국가를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대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방 확보가 필수적이고 올해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우군 확보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를 나토와 유사한 수준의 다자안보기구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속에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쿼드 플러스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도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류저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일 한 세미나에서 이는 냉전식 사고라며 남중국해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부부장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지속하면서 지역 국가들의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을 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야심에만 부합하며 지역 국가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부와 외교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오도성을 유지했다.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지만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최근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따라 전략적 오도성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실리에 따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줄타기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류저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일 국제 영상 세미나에서 남중국해를 불안에 빠뜨리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야심에만 부합하며 지역 국가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아세안 국가들의 미국 추종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를 던졌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도 주요 외교 전장인 아세안 회의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은 아세안에 미국의 약한 고리를 만들기 위해 외교적으로 진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는 미중 갈등 현안에서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요 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기능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안보, 경제
경제, 과학기술 등 전 영역에서 이중 경쟁이 노골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기존 줄타기식 대응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고강도 대중 압박이 미국 대선을 고려한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보는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지금 미국의 다른 후보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전선의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도 미국 대선까지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지만 대선 이후에도